안녕하십니까. 품질 경영 문제 해결 과정 전문 강사 변석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스시그마 전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적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스시그마 프로세스 전개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식스시그마 기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스시그마는 먼저 식스시그마를 알기 위해서 SIPOC 전개라는 걸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S는 서플라이어, 인풋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아웃풋이 나오고 그다음에 커스터머 고객까지 진행된다. 이것이 프로세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자, 공급자 인풋으로 이제 들어갈 경우 인풋은 공급자들이 프로세스의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 자원을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은 5M1E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룹으로 투입이 될 거죠. 그러면 이것이 프로세스에 요구하는 BOP, 보이스 오브 프로세스에 따라서 자원들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공정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 매핑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돌게 되면 그 프로세스의 아웃풋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결과죠.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웃풋은 프로세스의 성과가 고객에 요구되는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 거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결과가 고객에 전달되게 되면 고객의 소리,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의 불만족 아니면 만족 이런 반응들을 있겠죠. 그 리액션들을 확인해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VOC입니다. 자, 업무 흐름상 쭉 보게 되면 서플라이에서 인풋에서 프로세스로 들어오죠. 그런데 아웃풋이 된 것이 고객의 손에 갔을 때 자, 현재 우리 프로세스를 돌려서 투입해서 진행이 되면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 들어가고 그 원인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아웃풋에부터 나올 겁니다. 자, 아웃풋이 어떠한 산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결과치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먼저 인풋 프로세스에 개선해야 될 영역을 피드백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웃풋은 또 어디서부터 피드백이 다시 올까요? 고객의 소리에서부터 오겠죠. 고객의 손에 갔을 때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화가 있을 거고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이랬을 때 그것이 다시 피드백이 돼서 프로세스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프로세스로 돌아온 거는 다시 서플라이어, 공급자한테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사항, VOP라고 했죠. 그 프로세스의 요구사항으로 다시 피드백이 되면서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개선 활동의 유지, 계속 지속적 개선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한번 이해하시면서 다음 스텝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플라이어하고 이런 배경을 쭉 이런 요구사항들이 왔을 때 커스터머 요구사항을 들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벨 다운 프로세스 맵으로 SOP 고객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고객은 어떤 고객들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체계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키 인덱스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나오는 CTQ가 다시 정리가 되겠죠. 자, 이럴 때 CTQ가 정리가 되면 이 정리된 거를 가지고 팀을 만들고 그 팀이 이제 뭘 할 건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자,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디파인을 한다는 거죠. 자, 고객의 소리에서 디파인이 돼가지고 같이 피드백이 되게 되면 아웃풋, 즉 우리의 그 결과물이겠죠. 이것이 잠정적으로 CTQ의 라지 Y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라지 Y에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Y가 선정이 되면 이제 앞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거꾸로 뭘 해야 될지는 브렉다운이 될 겁니다. 자, Y는 뭘로 돼 있죠? 데이터가 먼저 수집이 되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의 신뢰도가 있는 데이터인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측정하는 거에서 알 수 있죠.
자, 측정 시스템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산포가 어떤 산포를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안정성이 있게 나오는지도 볼 필요가 있고요. 즉 관리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곡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그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1 시그마 수준이냐 3 시그마 수준이냐 아니면 6 시그마 수준이냐,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타겟은 6 시그마 수준이지만 고객이 변했을 때 다시 6 시그마 수준을 갖고 있던 것이 3 시그마나 2 시그마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변화가 우리의 요구사항이 좀 더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왜곡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것에서 재작업이라든가 히든 팩토리, 이것이 뭐죠? 저품질 비용의 하나겠죠. 자, 저품질 비용으로 재료의 손실, 그리고 재작업하는 것에 의한 손실, 기의 손실, 뭐 이런 것들의 손실들로 인해서 생기는 COPQ를 한번 보고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야 할 일이 결정되겠죠. 이것이 측정 단계에서 알아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에 대해서는 메이저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값들에 대해서 자, 잠재적인 Y들을 쭉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Y는 FX, 즉 프로세스를 돌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성물이 Y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온 Y의 안에 원인계들이 있을 겁니다. 원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X입니다. 그 X를 잠재적 원인 변수로 갖고 그 원인 변수들이 뭔지를 쭉 프로세스 매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FMA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쭉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죠. 매트리스법에 의해서 잠재적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또 하나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X가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X의 필요로 하는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퀵 픽스, 어느 걸 고정시키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 연결돼서 믹싱에 의해서 생기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은 개선 활동을 더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본 원인을 검증하는 데 정성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통계적 정량적 분석도 필요할 겁니다. 자, 소수 중점 원인 변수, 이것을 뭐라고 하냐? 중점 원인 변수, 바이탈 퓨 X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입니다. 자, 이 모든 X를 돌출하고 잠재적 원인들을 쭉 놓고 거기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역학관계를 다시 잡았을 때 나오는 결과 우리는 바이탈 퓨라는 것을 선정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이탈 퓨, 즉 바이탈 퓨를 개선함으로써 틀림없이 CTQY가 좋아질 것인가를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바이탈 퓨의 특성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개선 아이템 특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개선안 평가 및 성정을 합니다. 최적 대안을 선정하고 최적 조건을 도출해내는 거죠. 자, 이걸 뭐 하는 거죠? 자, 프로세스, 인풋 이쪽을 같이 쌓아 모아서 개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임프루브먼트죠. 자, 이걸 통해서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개선안의 실험 적용 계획서를 수립하고 실시를 합니다. 실험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동의 요소도 있지만 평균값의 센터링을 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실험해서 최적의 조건, 최적의 믹스 상태, 이것이 어느 상태에 믹싱이 됐을 때 최적의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개선안에 개선안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실시를 해서 그것이 유지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개선안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개선안이
실행이 실제로 적용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제를 명확하게 하고 실행 일정을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요소가 있는지 변경 관리는 제대로 됐는지 실수에 의해 어떠한 변동에 이것이 적용됐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변경을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고객은 아직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 공정을 진행해서 개선을 한 것을 진행해서 좋은 품질을 나왔다고 하지만 고객의 손에 가서 그것이 적용했을 때는 다른 매칭되는 다른 부품하고의 연결선상에서 아니면 또 사용되는 어떤 곳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다른 역효과가 나올 요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개선한 것이 예측하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 작업은 필요하죠. 그리고 고객은 변경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질 경영 ISO에서 요구사항 변경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인증 절차를 거칠 거냐라는 것이 고객이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저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보고 그것을 고객들의 손에 아니면 그 필요한 곳에 조치를 취하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잠재적 문제 예측 대처하고 그다음에 변화 관리를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변화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관리도 관리라든가 일반 관리 상태에서 놓였을 때 어떤 부분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다른 영향으로 시프트가 일어날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안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것이 유지되는지를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참편의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종료한다. 자, 그래서 DMAIC Define 고객의 소리를 들었죠. 그 다음에 아웃풋에 나오는 결과물을 측정함으로써 메저를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에서부터 X를 원인계들을 놔두고 그 원인계들 중에서 바이탈 표 X를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활동을 했어요. 임프루브를 했습니다. 그 임프루브에서 최적 안에 도출이 되면 그것을 컨트롤 관리 쪽으로 넘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이 전체의 단계가 FM 6 시그마 활동의 전체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 통계하는 툴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거기서 접붙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 기준점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객과 이 흐름의 프로세스, 전체 시장의 흐름의 프로세스를 보면서 한번 봤다면 DMAIC 개선 활동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스시그마 활동의 추진 절차를 쭉 보면 목적이 식스시그마 활동이 요구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로 추진되고 활용되는 기법과 활동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DMAIC 활용법을 학습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스시그마의 DMAIC 활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스시그마 개선 프로세스에서 디파인 단계입니다. 디파인 단계는 고객의 소리 단계에서 세부 내용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계별로 프로를 한번 쳐다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VOC 고객의 소리를 들었죠? 그러면 CTQ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Y 어떤 목표, 그다음에 우리의 타겟 이런 것을 설정하고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표는 세계 넘버원. 식스시그마의 수준의 품질 이걸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선정이 됩니다. 자, 이것을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 필요하겠죠. 그 각각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인원들을 망라해서 모아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일정은 약속이니까 지켜져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4개월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엔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Y를 측정하는 것이 측정, 메저 단계고요. 그 다음에 X, 여기서 바이탈 퓨를 뽑아나가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어널라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측정한 데이터의 신뢰도가 문제죠. 그럼 측정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개출할 수 있느냐. 만약에 계측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 품질이 관리가 안 된다면 계측기를 바꿔야 됩니다. 자, 이걸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편, 경영층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니면 계측기를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캐리브레이션 아니면 콜레이션 이런 단계로 해서 계측기를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Y를 측정하고 X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뽑혔느냐 안 뽑혔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자연계의 모든 숫자는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데이터가 정규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뽑는 과정에서 어딘가 뭔가 노이즈가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편중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정규화가 안 되겠죠. 자, 그럼 정규화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수준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봤더니 우리 현 수준이 어떻더라.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목표가 6시그마 수준의 목표를 어떻게 가져간다라는 목표를 수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Y가 정해졌습니다. 스몰 Y, 그 잠재적인 Y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개선해야 될 스몰 Y를 뽑았다고 합니다. 자, 스몰 Y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Y를 뽑았다. 그러면 거기서 잠재적 요인들을 도출해야 되겠죠. 그거에 둘러싸고 원인계를 확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서 매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 기존에 있던 데이터 아니면 연결돼서 우리가 숨겨져서 못 찾고 있던 데이터 그 원인계들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고 잠재적 요인들을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업 된 것들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 영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뭘까? 이것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을 핵심 요인이라고 선정하고 이것을 바이탈 퓨 X라고 합니다. 자, 바이탈 퓨 X가 선정이 되면 바이탈 퓨 X를 개선함으로써 Y가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이 붙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생각의 중요한 부분은 개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개선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6시그마 수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6시그마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X를 이용해서 그 원인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임프루브먼트,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선을 모니터하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확산해서 모두 한 공정이 아닌 여러 공정에서도 같이 공유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분임적 활동을 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이거 QC 7가지 도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용인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특별한 내용은 뭐 어떤 것이 많이 쓰이더라라고 하는 참고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디파인 단계에서는 6시그마 성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설명된 내용이고요. 자, CTQ를 선정한다, 디파인에서는. 그리고 메저 단계에서는 Y를 선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게이지의 그 계측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죠. 게이지의 RNR을 합니다. 리피터빌리티, 릴라이어빌리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특별한 그 Y가 어떤 건지를 선정해서 개선해야 될 타겟을 정하고 그거의 원인계를 잡습니다. 자, 결과 원인 명료하게 정의를 하고 잠재적 영역에서 층별화해서 그것을 트렌드를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원인 내 다시 그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이탈 퓨 X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되면 개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은 실험계획법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실험계획법은 뭐 미니탭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 표면 반응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면 최적의 상태가 어느 상태가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측정한 결과를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반복 측정해서 재현성 있는 것 부분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인프로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험계획법, 또 하나는 단순히 개선하는 픽픽스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퀵픽스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측정한 데이터가 원웨이 쪽 하나의 원인계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때는 퀵픽스가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쪽에 들어가면은 자 컨트롤로 넘어가기 위해서 나온 그 개선된 것들은 표준화가 되고 그 표준화된 것이 진행되면서 라인에 관리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계측기는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모두 다 컨트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식스시그마 전개가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DMAIC 이 과정을 통해서 각 스텝별로 해야 될 일, 그것을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현업이나 그 실제로 적용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